안녕하세요. 범죄 미스터리 채널 오키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잊진 않으셨죠? 하셨을 거라 믿고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아이오와 시티에서 가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사망했으며 자녀 4명 모두 미국으로 입양 간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아빠였죠. 스티븐 스펠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1965년에 태어난 스티븐은 무려 8남매였습니다. 그는 자라는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 경험을 했고 틈틈이 운동도 병행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라고 기억됐죠. 게다가 의리 있고 주변 사람을 정말 잘 챙기는 그런 세심한 사람이었답니다. 스티븐은 노던 아이오와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웠고 졸업도 무사히 했죠. 재밌고 즐거운 남자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죠. 1985년 스티븐은 아이오와 술집에서 셰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유쾌하고 잘 웃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얘기를 들으며 맞장구 쳐주고 활짝 우는 셰리에 스티븐도 끌리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커플을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커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셰릴도 머리가 좋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오와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으며 갖가지 모임 활동을 즐겼고 일요일마다 스티븐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행복한 커플은 1990년 6월 13일 결혼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은행에서 임원직을 맡아 일했고 셰릴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서로에게도 충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도 됐고 서로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렵게 내린 결정은 아이들을 입양하자는 것이었죠. 그들은 결혼하고 2008년까지 한국에서 총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가족이 사는 동네는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했고 가정환경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며 남들이 봤을 때도 정말 화목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쁘게 자랐고 스티븐도 셰릴도 아이들을 정말 너무 이뻐했습니다. 항상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죠. 여기서 아이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태어난 에다는 장남으로 머리가 좋았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나이에 비해 성숙한 느낌이 드는 아이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에다는 아빠 스티븐과 낚시를 하러 가거나 함께 축구를 하며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둘째 세스는 1999년에 태어났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그는 약간의 수줍음이 있었지만 호기심이 강했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둘째가 입양 왔을 때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셰릴은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셰릴은 아이들에게 충실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박물관에 데려가거나 하며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봤고 사랑했습니다. 셋째 미라는 2002년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애교도 잘 부리고 밝고 쾌활한지 집안에 웃음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소녀였죠. 막내 엘레노어는 2005년에 태어나 스티븐을 정말 잘 따랐고 항상 둘이 붙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 말 있죠. 아빠 껌딱지. 딱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스펠 가족은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가족, 화목한 가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질 정도였다는 말을 보니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던 거 봅니다. 스티븐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정에 충실했기에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의 직장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은행이었죠. 그는 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게 무려 7년 동안 쭉 이어져 50만 달러 이상을 훔쳤나 봅니다. 그렇게 그는 2007년 10월 3일에 해고됐고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2008년 2월 20일 스티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티븐이 수십만 달러를 횡령해 다른 계좌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던 스티븐이 수사가 진행되자 말을 바꿉니다. 도박과 코카를 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가 불법 약물을 한다던가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티븐도 자신의 변명이 너무 얼렁뚱땅이었던 것을 인지했는지 나중에 털어놓은 이야기를 철회하고
사실 사라진 돈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라고 털어놨죠. 아이오와 대학 사회학자이며 경찰 조사관에 따르면 스티븐이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 4명을 키우면서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횡령한 돈들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사치를 부렸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집 대출금도 남아있었고 말입니다. 스티븐은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고 4월에 이 횡령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 스티븐이 직장에 나가지 않게 되며 셰릴이 직장에 복귀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오전 6시 31분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신고자는 베링턴 로드 629번지 주소를 알려주며 바로 그곳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6분 뒤 911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니밴이 주간고속도로 중앙 분리되어 있는 콘크리트 교대에 충돌했다는 신고 전들이었습니다. 어떤 신고자는 차에 불이 붙었다며 흐느끼며 울면서 차를 세우고 도와주려 했지만 차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불이 났던 밴은 스티븐 스펠의 소유인 것이 확인됐으며 나중에 치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가 스티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목격자들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 미니밴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붙게끔 유도된 흔적은 없어 보이며 사고로 인한 화재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편 신고받은 주소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곳은 수페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집엔 엄마 셰릴, 아이들 에단, 세스, 미라, 엘레노어가 살해당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다른 형제의 침대에서 발견되었고 살해된 후에 그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였으며 다른 아이는 지하실 장난감 방에서 발견됩니다. 집에서 스티븐이 남긴 메모와 전화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 말고도 일했던 은행 및 형제들과 아버지의 아이오와 시티 법률사무소의 응답 서비스에 메시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토대로 스티븐과 가족의 흔적을 추쳤습니다. 3월 23일 부활절 일요일, 스펠 가족은 교회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8시, 친구가 스펠 가족 집에 잠깐 들렀고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을 보았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위급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 말이죠. 오후 11시 30분, 법률회사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에게 지금 가족들은 천국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때 아내는 이미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됐고 아이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서 월요일 오전 3시 45분 스티븐이 남긴 메모에는 4명의 자녀를 차고의 차에 태우고 엔진을 켜둔 채 함께 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실패하자 집으로 데려가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4시 1분 집 전화기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엔 아이오와 강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물에 가라앉지 않아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시에서 신고전을 하기 전까지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6시 31분 휴대전화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3월 27일 보건교육에 따르면 스펠 가족 5명 모두 각각 상반신과 머리의 다중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야구방망이 2개가 범행 무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스티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범죄를 어떤 식으로 저질렀는지와 동기로 보이는 메시지가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집에 없을 경우 아내가 혼자 내 자녀를 키우고 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 혼자 아이들을 부양할 경우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힘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 살해하고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스티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 예전에 다뤘던 존 리스트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 사건 역시 아빠가 가족들 모두 살해했던 사건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스티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존 리스트는 혼자 살아남아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을 다룰 때 봤던 게 실패를 했을 때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글을 봤는데 혼자 살아남았든 극단적 선택을 했든 그저 그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스티븐은 꼭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아이들과 셸리가 깨어나 있던 상태가 아니었기만을 바라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요즘 다들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걸 해내지 않더라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꼭 한 번은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